교역량이 뭐 그냥 3분의 1인가 하여튼 막 확 줄어가지고 세계 무역량이 그렇게 주는 바람에 모두가 가난해지는 아주 그 나쁜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뻔히 알면서 자꾸 괴롭힌다 그러나 그런 성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양곡관리법인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여러분들 보셨죠 이미.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곡법을 강행 처리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쌀이 남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쌀이 남아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그런 아이디어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밀가루처럼 쌀가루를 만들어서 뭐 여러 군데 빵을 밀가루 대신에 쌀도 좀 많이 넣어서 하는 그런 것도 개발하고 뭐 그런 거는 아주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고 양곡법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쌀이 남으면 정부가 무조건 사도록 이렇게 하는 법안 이거는 참 이게 여러분들 뭐 뻔한 이야기지만 경제 원론을 들으셨으면 예컨대 쌀이 남아 돌면 어떻게 되죠? 쌀값이 떨어지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쌀을 사 먹으려는 사람은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 과잉됐던 게 조금씩 조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쌀이 저렇게 남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곡물이라든가 다른 뭐 채소나 뭐 다른 것들에서는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니까 그쪽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은 인력과 장비 뭐 이런 것들이 토지 뭐 이런 게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서 시장의 어떤 가격 조절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과잉 부족 이런 게 이게 메워져 가는 게 그게 이제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인데 야당 의원들을 다들 공부를 일정 이상 잘 하셨을 텐데 경제 원론도 들으셨을 거고 대학 다닐 때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시장의 어떤 그런 조정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도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 통과를 강행을 지금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권에서는 이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쌀 하나뿐이지만 또 다른 걸 갖다 경작하는 사람들은 왜 쌀만 하느냐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왜 저 농작물만 그렇게 하냐? 어떤 중요한 다른 뭐 부품이라든가 그게 다른 것들 뭐 반도체든 뭐든 그것도 왜 그건 안 하냐? 가격 확보해주고 과잉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농산물 너무 과잉이 해가지고 너무 싸지고 그래서 그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갖다가 이 높은 관세 외국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잘 들어오지 못하게 비싸게 되도록 농산물이 들어오면 관세를 굉장히 높이 매기니까 이 시장에서 팔릴 때는 관세까지 포함한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될 테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만들어서 농가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 논리가 뭐였냐면 그래야 농가들이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공산품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경기 불황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그걸 했는데 물론 뭐 경제학자들이 반대했죠. 근데
실제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산물 뭐 이런 데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고관세로 막 하다 보니까 딴 나라도 또 보복 관세하고 이러면서 교역량이 뭐 그냥 3분의 1인가 하여튼 막 확 줄어가지고 세계 무역량이 그렇게 주는 바람에 모두가 가난해지는 아주 그 나쁜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종류의 양곡법 이것도 그 성격이 그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농가에 해주겠다는 그런 관세나 뭐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죠. 아마도 민주당의 뭐 경제 통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명을 안 했을 리도 없고 이걸 잘 아는데 그런데도 이걸 강행 통과시킨 이유는 쌀 농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얻고 그래서 나중에 표를 자기들한테 아마도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얻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쌀농사 짓는 사람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이렇게 다 얻도록 그렇게 만들자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부님 아주 의도적입니다. 윤통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농민표를 쓸어 담기는 불순한 목적입니다. 예. 이제 그게 맞는 해석 같아요.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좋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받을게.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걸까요? 경제는, 쌀의 남고 다른 거는 모자라는 현상은 좀 더 심화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기들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해버리나요? 참, 이걸 갖다가, 진짜 짧은, 아까 마크롱이 짧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예. 경란이 좌파들, 북한의 만행에는 전혀 관심 없는 좌파들이 선전선동에 진저리가 난다 그러시면서 양곡도 강행 통과한 것도 농사꾼들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해서가 아니라 표 계산을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일조를 농민들 다른 곳에 거기들 일조를 다른 곳에 농업의 어떤 발달 그래서 진정한 산업으로 거듭나서 굉장히 중요 사업이 되는 6차 산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똑같은 일조를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를 다른 것 일조를 가지고 이 투자를 해줌으로써 또 얻을 수 있는 표가 있을 테니까 상쇄될 테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어쨌든 경제 학자로서 저는 일단 그런 걸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아까 말씀처럼 그 대신에 일조를 다른 어떤 우리가 뒤떨어지는 농업 쪽에서 뒤떨어지는 기술이나 또 농업을 기업적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바꾼다거나 뭔가를 하는데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예.